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꼭 잘 들으셔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 살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 최근에 한 4개월은 사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의 뭐 최고의 이슈입니다. 부동산에서. 이게 7월 30일부로 통과가 됐는데 플러스 2 쿠폰 이거를 주면서 소급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냥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니까 매매도 꼬이고 어떤 전세 증액도 꼬이고 다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제지만 이게 그동안의 이 정책들과 이제 같이 연계되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큰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집을 비워놓고 팔아야지, 이번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딱 버텨버리니까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그럼 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갭 투자로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건 또 정부에서 막 다 막아놨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는 원래 팔 생각이 있었던 사람도 팔지 못하고 더 2년을 더 들고 가고 막 이런 시장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플러스 2년을 줘가지고 어떤 소유권을 뭐 정리하고 이게 힘든 것도 있지만 요거가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기존 계약에서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한다 정도도 사실 부작용이 큰데, 이걸 시세대로도 못 받고 기존에 5%까지만 딱 올리게, 시세는 더 위인데 이 사람은 무조건 기존 계약의 5%. 그러니까 기존에 좀 마음씨 좋은 집주인들은 전세 싸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시세가 올라가도 그거 몇천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 써요, 그냥 안 올릴게요, 그냥 2년 더 사세요, 뭐 이런 마음씨 좋은 주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제한이 딱 걸려버리니까 시장에 또 막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은 뭐였냐면은, 누군가가 나와야 될 집을 2년을 더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낮은 전세가로 딱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물건을 확보하고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리가 없어. 진짜 딱 그냥 주차장에 자리가 한 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삥삥삥삥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 하나 나가. 그러면은 너도 나도 막 와가지고 막 내 자리야 하면서 막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먼저 이 자리 찌매는데요, 아닌데요, 제가 옆에 서서 깜빡이 켜고 있었던 거 못 보셨나요? 하면서 막 서로 싸워. 그러니까 이게 막 시세가 막 계속 올라가고 막 호가가 시세가 되는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들도 나가볼까? 우리 집 너무 작아가지고 원래는 이런 법이 없었을 때는 옆에 좀 더 큰 단지로 좀 가볼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막상 지금 내가 이사 가려고 주변을 알아보니까 너무 올라버렸어. 1억 2억 막 올라버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은 눌러 앉은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세입자들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리지 못해. 기존 세입자한테는 5%밖에 못 올리는데 새로운 세입자한테는 제한 없이 시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가 역설적으로 신규 세입자들한테는 전세가 폭등으로 다가온 거죠. 둘이서 반반 낼 거를 너만 내라 라고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인데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랑 기존의 세입자랑 전세 가격이 달라. 그러니까 같은 물건인데 물건값이 2개예요. 2개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 요런 기사도 떴어요. 뭐냐,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봤더니 지금 그 기존의 계약과 새로 계약하는 것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라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 원래 옛날부터 이 임대차 3법을 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전세가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분명히 올라갔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올라갔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든 거예요. 아니 여기 보세요. 뭐 4개월 만에 뭐 100%가 올라갔다, 뭐 97%가 올라갔다. 이거는 폭주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몇 달 만에 5억이 늘어, 맞죠? 그러니까 뭐 4개월 만에 2배 됐다고 해서 제가 약간 여기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오른 건 맞는데 과연 이렇게 올랐을까? 이 기사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팩트 체크 해보는 거예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자, 우선 여기 반포자이 얘기가 나와요. 반포자이가 여기 보면은 지금 반포자이 전용 60짜리가 5억 5천원에서 11억을 찍었다, 전세가. 그래서 지금 몇 달 새에 지금 거의 뭐 2배가 올랐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 지금 매물들은 12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억 5천. 뭐 옛날
한 20일 전, 3주 전에는 한 11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물건들은 12억 5천 정도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11월에도 11억 3천에 거래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5억 5천8백에 막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거의 6억 정도가 뛴 거라고 보이잖아요. 거의 6억 정도. 거기다가 지금 실제 나오는 물건들은 호가가 막 12억 5천까지 찍고 있고. 그래서 야 무슨 전세가 7억 올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숫자가 뒤가 이상한 거는 다 임대사업 물건이라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5,86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는 아 이게 뭔가 딱 시세가 제한되어 있는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기는 5억 5,860만 원짜리가 너무 많아. 맞죠? 거의 한 열 몇 개가 같은 달에 동일한 금액으로 층수가 다 다른데 똑같이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게 이상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반포 자이 뭐 다른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에 이 장기 전세 서울 쉬프트라고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때 중산층들도 안정적으로 전세를 오래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면서 20년짜리 장기 전세를 복지 혜택으로 이제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포 자이에도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9년도 기사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 반포 자이가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전용 84니까 33평형이죠. 33평형은 한 3억 정도의 전세를 준 거예요. 장기 전세로 20년 살 수 있게. 그게 조금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한 5억 5천 이 정도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중간에 사람이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물건들이 단순히 6억 7억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이건 장기 전세 시프트 물건들이 지금 재계약 단계로 들어와서 실거래가 뜨는 것 뿐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됐던 것들은 여기 11억짜리 뭐 9억 정도 되는 뭐 9억 7천, 10억 이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이거랑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기 전세 시프트와 일반 전세 매물의 차이가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뭐 임대차 3법이 이제 7월에 본격적으로 통과가 됐지만 사실 5월, 6월 달부터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과 비교해 보면은 한 10억 정도, 10억 5천 정도 하던 물건이 지금 한 11억 3천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12억 5천 정도에 나온다. 전세가 매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한 20%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장기 전세 시프트만 그러냐? 아니죠. 임대사업자들도 4년, 8년 의무 보유 기간 동안에 전세나 월세를 전 계약의 5% 이상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임대사업자 물건도 신규 전세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3억 9,900만 원 뭐 이렇게 숫자 이상하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건 다 임대사업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 2천만 원짜리는 4억 원을 5% 올린 거고, 그리고 이 5억 7,750만 원은 5억 5천을 5%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뭐 3억 9,900만 원은 3억 8천을 5% 올린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싸게 잘 살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뭐 예를 들어 11억 5천에 전세 들어온 분은 내 옆집이 5억 5천 8백에 살고 있어. 오세훈 시장 때 어떤 혜택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20년 살게 되셨대. 근데 나는 11억 5천 주고 들어왔어. 대출도 뭐 한 5억 6억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분은 5억 5천 내고 앞으로 한 10년 더 사셔도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 다 임대사업자들 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살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진짜 올라간 것 같습니다. 5억 3천짜리가 8억 8천 된 거는 진짜 같아요. 왜냐면 마포가 최근에 2억 3억 올랐다는 거는 다들 아시죠?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아까 그 기사가 정확한 기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단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마 아파트는 4,400세대, 뭐 반포자이도 한 3,4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패밀리타운도 한 4,500세대 정도 됩니다. 대단지거든요. 그런데 이 대단지에 전세 물건이 몇 개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물건 개수로는 감이 잘 안 오시니까 이 퍼센트를 생각해 보시면은 0.2%가 나온 겁니다. 세대수 대비. 그러니까 4,400세대 중에 전세 물건이 9개라면 9개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비중으로 따지면은 0.2%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전세가. 이 단지를 다 합치면은 15,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15,000세대 중에 65개만 전세가 나온 거예요. 0.4%. 그러면 15,000대가 주차되는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주차장에 65대만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자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15,000채 중에 65개면 물건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 정부에서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게 임대사업자를 권장했었죠. 초기에는. 왜냐면 그래야지 전세 물건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가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됐고, 임대사업자 때문에 뭐 집값이 뭐 올라간다. 이런 식의 이제 정책 기조를 보이면서 임대사업자들을 없애버리려고 계속 합니다. 그런 정책은 계속 나오죠. 실제로 막 강제 말소까지 시켜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양한 규제가 이제 생기면서 임대인들은 최소한 실거주를 해야 돼요. 실거주 안 하면 양도세, 뭐 재산세, 뭐 종부세 뭐 나올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뭐 집을 빌려주고 내가 뭐 딴 데 가서 살고 이러기에는 지금 정책 규제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면 재산에 큰 피해가 오고요. 거기다가 그 임대인 기준으로 가장 최악은 전세를 주는 거죠. 전세를 주게 되면은 세금은 다 올라가는데 전세금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전세를 주기도 참 힘들어요. 거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써버리게 되고 또 그 5% 인상 제한까지 딱 잡혀버리니까 한 번 전세를 주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4년 정도 빌려줘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되고 중간에 팔려고 해도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빈집을 원하는데 이게 또 팔기가 또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재산권에 큰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어떻게든 앞으로 실거주를 하러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전세를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작용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점점 되거든요. 이제 가속화가 될 건데 부작용이 점점 커질 건데 전세 물량은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전세가 이 정도 가격으로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5%로 억지로 잡아놓은 것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5%로 억지로 잡혀있는 것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나마 20%, 30%, 50%가 올라갈 게 5%로 잡혀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물건들이 지금 많아요. 얘네들이 지금 그나마 전세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전세 가격을 잡아주고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들 막 강제 말소시키고 조만간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면은 임대를 뭐 조건은 있지만 임대사업자를 뭐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뭔가 봉인 해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계속 없애는 식으로 이제 규제가 계속 가서 그래? 그러면 저 그냥 이거 안 할 테니까 막 올릴게요 라고 하게 된다면 뭐 이게 지금 음마아파트 건데 음마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라서 이제 임대사업자 물건도 좀 있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격이 되게 그 이중 가격이 명확하게 보이죠. 막 7억대, 6억대, 7억대, 8억대가 보이면서 4억대도 같이 보여. 4억대. 6억대도 있지만 4억대도 같이 있어. 8억도 있지만 4억도 있어. 둘 다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아파트인데 뭐 인테리어 때문에 이렇게 4억을 더 주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중 가격이 가는 게 봉인이 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억이 8억으로 붙을까요? 8억이 4억으로 내려갈까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만기가 안 돌아와서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최근에 만기가 돌아왔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실거주를 못하니까 다행이다. 어차피 실거주 못하시니까 저 계약갱신권 씁니다. 저 시세대로 올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은 뭐 5%만 올려주세요. 시세는 뭐 8억인데 뭐 5억 5천에 재계약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5억 5천에 해주세요. 저 2년 더 살겠습니다. 대신에
세입자분 2년 뒤에는 시세대로 하셔야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가 쓰신 거예요. 네. 라고 한숨 돌린 세입자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지금 급한 불은 껐어. 급한 불은 껐는데 다음 턴에 어떻게 할 것이냐. 3+3 법안을 믿고 있어야 될까? 다음 턴이 조만간 또 돌아옵니다. 2년 뒤에 돌아올 때는 앞으로 내가 얼마를 올려줘야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모아놔야지 우리 애를 여기서 졸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나 어디 가야 되지?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어디 전세를 어디로 갈 수 있나? 나 지금 여기 서울 살고 있는데 거기 의정부 가야 되네? 이런 거를 한 번은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2021년 말이나 뭐 2022년 돼가지고 그때 가서 고민하면은 또 다른 어떤 후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